실제로 겪었던 실화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반지하 계단 밑에서 살해당한 사람의 유골이 나왔다. 이건 내 친구가 중학교 다닐 때 겪었던 일인데 생각나서 이야기해 볼게. 그 친구가 어렸을 때 빨간색 벽돌로 만들어진 빌라 반지하에 살았었는데 나랑도 친했던 친구라서 그 친구 집에 자주 놀러 갔었어.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있지. 암튼 그 친구가 중딩 때부터 담배를 펴서 집에 가기 전에 담배를 항상 숨겨놓고 다녔거든. 항상 그 아파트나 빌라 복도의 벽에 보면 수도 계량기 있는 곳에 담배를 숨기고 다녔는데 겨울에는 거기를 열어서 동파를 방지한다고 이불 같은 걸 넣는다고 걸릴까 봐서 다른 곳을 찾아다녔어. 그러다 멀리다 두는 거는 귀찮고 반지하 계단 밑에 보면 공간이 있거든. 1층 이상 사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반지하 사는 사람들은 알 거야. 그 계단 밑에 공간. 거기는 어둡고 해서 고개 숙여서 볼 일은 거의 없을 거야. 그 친구도 살면서 한 번도 안 봤었다고 했지. 거기가 눈에 들어와서 담배를 숨기려고 핸드폰 후레쉬를 켜고 확인하는데 처음에는 족발뼈가 떨어져 있네. 쓰레기 봉투에서 떨어진 건가? 라고 생각을 했대. 엄청 큰 뼈다귀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다가 갑자기 족발뼈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한테 바로 달려가서 말을 했대.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고 잘 마무리를 했지. 자세한 이야기는 잘 모르는데 학교에서 자기 집 계단 밑에서 사람 유골이 나왔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나 봐. 그 집에서 몇 년 더 살다가 지금은 좋은 데로 이사를 갔어. 그런데 그 뼈가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모르나 봐. 어느 순간 보니까 있던 거여서 말이지. 두 번째 이야기. 있으면 안 되는 얼굴. 수평선을 보면 저 너머의 바다에는 어떤 세계가 펼쳐질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 먼 바다를 삶의 무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죠. 바로 선원입니다. 제 친구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을 오가는 무역선의 갑판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제게 얘기해준 일화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항해 중 어느 날 항해 당직에 이어 갑판 페인트 칠까지 하고 방에 돌아온 친구는 잠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탕탕하는 소리에 눈을 뜹니다. 뭐야? 하고 쳐다보니 익숙한 얼굴입니다. 선임 조타수였습니다. 나오라는 듯이 손가락을 까딱까딱했죠. 친구는 항해 당직을 마치고 바로 모친 것도 억울한데 자는 사람을 깨워 손짓하는 그의 모습에 화가 났습니다. 될 대로 되라며 다시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었습니다. 3초 뒤 친구는 이불을 박차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얼굴이었습니다. 배가 항해하고 있는 위치는 육지로부터 몇십 마일이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선임 조타수는 이미 일주일 전에 배에서 하선하여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쯤 한국에 있을 게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친구에게 오라고 손짓한 사람은 누구였단 말입니까? 친구는 자신의 기억이 왜곡된 것이 아닐까 고민해봤지만 아니었습니다. 분명 그 얼굴은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얼굴은 배에서 내린 선임 조타수의 얼굴이었습니다. 친구는 결국 그 이야기를 선원 중 누구에게도 끝내할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배에서 죽은 사람이거나 아예 알 수 없는 얼굴이었다며 귀신이겠거니 혹은 미랑자겠거니 그럴싸한 이야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친구가 본 얼굴은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이미 배를 내린 동료의 얼굴을 보았다고 얘기하면 본인만 정신병자 취급받을 것 같아 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선임 조타수의 얼굴을 한 그 존재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을 빌려 친구 앞에 나타났던 것일까요? 만약 까딱거리는 손짓을 친구가 따라갔더라면 친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있어서는 안 되는 얼굴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세 번째 이야기. 귀신이 보이자 회사가 망했다. 저희 어머니는 미신 같은 것을 잘 믿으시는 분이십니다. 제 나이 30이 되면서 어머니께서 말하신 이야기가 가끔 생각나는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도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그러나 약할 수도 있는 얘기를 말해볼게요.
이건 실제로 어머니께서 겪으셨던 일이셨다고 하고 사실일지 아닐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즈음에 어머니께서 소규모 전자부품 제조회사에서 근무하셨을 때였는데 어느 5층짜리 건물 지하에서 일을 하고 계셨었죠. 인원은 약 40명 정도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알바분들도 있었고요. 여느 때와 같이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계시던 어느 날 일입니다. 근데 어느 날 현대인이라면 도저히 저리 입을 수 없는 복장을 하고 있는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쓱 지나가더랍니다. 그런데 웃긴 건 그런 특이한 차림의 여인이라면 다른 사람이 알아차리거나 관심 있게 볼 일인데 희한하게 아무도 신경을 안 쓰더랍니다. 어머니는 당시엔 저런 사람이 오래된 회사 사원인가 쯤으로 여기시고 넘기셨었던 것 같고 처음엔 그다지 신경을 안 쓰셨죠. 정확히 말하자면 현실을 부정하시고 애써 그냥 넘기시려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초등학생 때였던 제가 봤을 때도 진짜로 당황하셨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마 후에도 몇 번인가 또 마주치셨던 것 같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다가 그 다음에 사건이 터졌는데 어느 날 또 그 소복 입은 여인을 보셨죠. 이번엔 그 여인과 눈이 마주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어머니를 보고 비웃는 듯한 코웃음을 치더랍니다. 그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고 굉장히 불안해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어머니께서 맹장이 터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 고생하시고 퇴원을 하셨고 건강하게 집에 잘 돌아오셨습니다. 그 후에 어머니께서 몸서리를 치면서 저희한테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직장 동료 수십 명한테 말했으나 자기를 정신병자 취급했었다고 하셨고 그러다가 알바생이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나중에 어머니랑 둘이서 얘기하실 때 자신도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알바생분도 말하시길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이 돌아다닐 일이 없으니 자기는 그냥 보고도 모른 척하고 아무 말도 안 했다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 정말이지 신기하게 약 한 달에서 2달 사이 즈음에 어머니께서 회사를 관두셨는데 저는 왜 관두셨냐고 물어보니 어머니께서 표정이 안 좋게 말씀하셨죠. 회사가 망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얀 소복 입은 여인 때문이다라고 하셨고 이야기를 꽤나 오랫동안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어머니의 나름 명언이 있었죠. 좋은 귀신이든 나쁜 귀신이든 절대 보면 안 된다. 아니, 그냥 마주치지 마라. 왜냐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어머니께선 자신이 겪으신 일이 그 귀신 때문이라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그 후에도 저희 어머니는 미신이나 귀신을 잘 믿게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